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오랜만이죠. 게임빌과 컴투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단 게임빌도 그렇고요. 컴투스도 그렇고 제가 투자를 했었고요. 혹은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 게임빌은 현재도 한 300%가량 제가 오늘 계좌를 안 봐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280% 이상, 한 300% 정도 가까이 정도는 수익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얼마 전에 일부를 매도했지만 여전히 상당 부분의 비중은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최근에 P2E 게임들이 많이 올랐고 다시금 조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컴투스 게임빌에 주목을 하지 않아야 되느냐 하면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게임빌과 컴투스 더 나아가서 P2E 게임에 대한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컴투스와 게임빌은 제가 예전부터도 공개적으로도 좀 많이 말씀드렸어요. 물론 텔레그램방을 통해서는 거의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자 보시면 10월 3일이죠. 위메이드 향방 돈 벌면서 게임한다. 코인원 투자 게임빌 주목 메타버스 끝판왕 게임빌을 10월 3일에 이제 좀 말씀을 드렸었고 38,000원인가요? 네, 38,000원대 처음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가격대를 보면 한 15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대략 한 4배 정도? 300% 정도 오른 상황이네요. 제가 이제 기록하고는 수익률과 비슷한데 저는 중간에 추가 매수까지 했기 때문에 수익률이 조금은 낮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한 300%, 한 280% 정도는 수익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한 몇 번 더 말씀을 드렸어요. 보시면 10월 5일에 게임빌, 메타버스 게임 혁명이 시작되었다. 게임빌, 메타버스 게임 혁명이 시작되었다. 놀면서 돈 벌기 압도적인 기회. 펄어비스 위메이드 게임빌 카카오 게임즈 주목. 펄어비스 위메이드 게임빌 카카오 게임즈 이후에 전부 다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습니다. 보시면 그 당시에도 45,000원이기 때문에 사실 이때만 해도 굉장히 급등했기 때문에 댓글에 좀 안 좋은 댓글이 좀 달렸었어요. 뭐 급등했는데 왜 말하냐. 네, 이렇게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곧 떨어질 텐데 올랐으니까 떨어진다 이런 댓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게임비트 현재 주가는 45,000원대에서 15만원대 역시나 3배 정도 오른 상황에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컴투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보시면 10월 31일 날 컴투스 숨겨진 P2의 대장 기업 한국의 텐센트 메타버스 본격 시동 컴투스를 한국의 텐센트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당시에 12만 8,500원대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현재 가격은 현재 주가는 14만 5천원대 한 18만원대까지 올랐다가 다시금 크게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컴투스와 게임빌에 여전히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 차기작, 그러니까 P2E 게임의 차기작에서 이 컴퓨터스와 게임빌의 게임이 가장 먼저 나오기 때문이에요. 특히 최근에 위메이드가 보여주고 있는 극명한 약점이 있죠. 결국에는 이 블록체인 기반의 P2E 게임과 그리고 한국 기업들 혹은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P2E 게임의 기반이 전혀 다르다는 점이에요. 블록체인은 거의 수익의 대부분을 그러니까 소비자들이죠. 소비자들에게 전해주기 때문에 하루에 10%, 뭐 초반에는 하루에 20%, 하루에 수익이 그 정도 나는 겁니다. 그런 식의 수익이 가능한 것인데 위메이드는 끽해봤자 한 달에 2, 3% 정도밖에 수익이 안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결국에는 여기서 해상되는, 그러니까 여기서 가져갈 수 있는 파일을 게임사가 가져가느냐 혹은 이용자가 가져가느냐 이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토대로 봐야 되지 않나. 특히 제가 어제 텔레그램방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웹3, 웹 2.0에서 웹 3.0으로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점, 가장 핵심적인 점은 이용자에게 수익을 돌려준다는 거예요. 지금은 유튜브가 그 2.5단계, 2단계보다 조금 더 진보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의 미러후도 마찬가지로 2단계보다는 조금 더 진보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위메이드의 미러후 역시나 여전히 현질 유도가 있고요. 그러니까 게임 아이템을 현금으로 판매를 하는 거죠. NFT화해서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판매가 되는 겁니다. 물론 최근에 NFT 거래소가 생성이 되면서 NFT화 되어서 이제 아이템이 판매되는 경우도 늘고 있지만 여전히 현금 유도 정책이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대부분의 수익을 게임사가 가져간다는 점이 치명적인 약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NC소프트가 상당히 게임을 잘 만들 수 있겠지만 과연 이러한 수익을 이용자에게 대부분 돌려줄 것인가 이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NC소프트에 투자를 했다가 이제 수익 실현을 꽤나 빨리 한 것이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결국 이 컴투스와 게임빌과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서머너즈와 크로니클을
이제 내년 상반기쯤에는 출시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먼저 봐야 되는 점이 그럼 여기서 이용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수익을 배분해 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선행되어야 되는 점은 이제 게임이 재밌어야 되느냐, 뭐 재미가 없어야 되느냐, 이에 따른 의견도 갈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게임들보다는 컴투스의 서머너즈 워가 더욱더 재밌다는 점은 이미 기존의 IP를 통해서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P2E 게임을 하시는 분들, P2E 게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지금의 게임성은 15년 전에 개발된 게임성보다 더 뒤떨어지는 수준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재미가 없어요. 그냥 디파이 시스템, 예시 시스템에 그래픽을 더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의 미러프라던가 혹은 이 서머너즈 워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강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할 점은 이 게임들이 얼마나 흥하는지에 대한 관점은 결국 이용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수익을 돌려주느냐. 그 두 번째로 이용자 풀이에요. 이용자의 풀입니다. 그러니까 이용자 숫자가 많아야겠죠. 어떻게 하면 이용자 숫자를 많아지게 할 수 있느냐. P2E 게임을 하시는 분들, P2E 게임을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어려워요. 네, 정말 처음 접할 때에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P2E 게임에 진입을 한다는 것, 그리고 토큰 구조를 거래소에 수합한다는 것, 이거 자체가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상당 부분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얼마 전에 무돌 같은 경우, 무한삼국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쉬운 구조로서 알려진 게임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수익 구조가 굉장히 좀 열악했죠. 특히나 이제 대한민국의 규제에도 걸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결국 지금까지 있었던 게임들보다는 훨씬 더 가벼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무돌이 그만큼 인기를 끌었던 이유도 게임이 가벼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에 반해서 미러프라던가 혹은 다른 게임들 대부분은 게임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게임을 평소에 하지 않았던 분들은 RPG 게임 혹은 3D 게임, 고사양 게임에 대한 반발심이라던가 우려감 혹은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고사양의 게임에 돌아갈 수 있는 컴퓨터조차 이제 구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도 매우 많기 때문에 이런 점을 통해서는 서버너지 워가 저는 꽤나 강점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컴퓨터스와 게임빌은 모바일 게임사로 유명한 기업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용 조작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편리하고 간단합니다. 마찬가지로 서머너즈 워도 일반 게임 기업들, PC 게임들보다는 훨씬 더 간단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초창기에 많은 이용자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엑시 인피니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간단한 게임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 1등의 P2E 게임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엑시 인피니트가 대한민국의 그런 PC 게임들 혹은 대부분의 RPG 게임들과 같이 굉장히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같은 폭발적인 확장력은 저는 보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사실 뭐 게임들도 마찬가지고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보통의 신산업에 있는 이제 핵심 기업들 혹은 이런 식으로 테마성으로 굉장히 많이 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고평가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컴퓨터라던가 게임 같은 경우는 고평가 영역에 있다기에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까지 투자한 기업들의 지분 가치만 합치더라도 지금의 시가총액을 훨씬 더 뛰어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딱히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혹은 다른 테마에 비해서는 그렇게 우려할 점이 있을까?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컴투스와 게임빌의 자체 코인도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테라, 이 루나 코인이죠. 이 테라월드의 플랫폼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대부분의 게임들, 특히 미르포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대한민국 이런 프로젝트가 클레이튼에 국한되어 있었어요. 클레이튼은 이제 그라운드 X가 개발한 코인이고 한국에서만 쓰이는 플랫폼 코인이죠. 해외에서는 전혀 쓰이지 못하고 있는 플랫폼 코인입니다. 그런데 이 테라월드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플랫폼이고 사실상 시가총액 10위권 안에 드는 그런 코인이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부터 라이브 할 때마다 루나 코인을 상당히 좋게 보고 있다. 오히려 폴카닷이라던가 솔라나보다 루나 코인을 더 좋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도 근데 범용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러니까 게임이면 게임, 아니면 의료면 의료, 여기서만 쓸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아니라 혹은 한국이면 한국, 중국이면 중국 이런 식의 이제 한정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코인이 아니라 그냥 범용성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주식에도 쓸 수 있고요. 은행에도 쓸 수 있고 금융에도 쓸 수 있고 예치라던가 의료라던가 교육, 게임 모든 것들의 범용성을 갖추고 있는 그런 굉장히 좀 진일보한 코인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 안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실상 게임만을 보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컴투스, 게임빌이 물론 게임사이지만 게임을 필두로 이제 이러한 생태계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는 예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뭐 의료라던가 금융 이쪽에 대한
발 버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에 발 담았다는 것 자체가 저는 꽤나 의미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컴투스 같은 경우는 컴투버스를 통해서 의료 시스템에 닥터나우 대한민국의 1등의 원격 의료 그런 플랫폼인 닥터나우와 손을 잡아놓음으로써 컴투버스를 의료 시스템에 이제 그런 진출을 하기 위해서 교대보를 마련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텔레그램 방 멤버분들과 나눈 대화입니다. 11월 23일 그리고 필승 사부님 항상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보고 배우며 많은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전에 계속 얘기해주신 땡땡땡땡 추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해서요. 바닥 잡고 올라가는 시점 같아서 조심스럽게 글 남겨드립니다.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필승! 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자, 다른 분이시죠? 예. 안녕하세요, 필승님. 작년 이맘때쯤 이항 분석, 이거는 다 말씀드렸었죠. 예. SMR에 대한 추후 분석도 기대가 됩니다. 예, 현재 투자 중이고, 당연히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핵심적인, 소형 원전의 핵심적인 기업을 투자하고 있죠.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자, 저번에 보여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좀 넘기겠습니다. 제가 실수로 삭제를 안 했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정말 모르는 신세계입니다. 사부님은 어찌 이렇게 세상을 빨리 파악하시는지 감탄할 뿐입니다. 네, 다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얼마 전에 우리 필승 좋은마음 기분나게 멤버분 중에 한 분이 좀 저에게 문의를 해주신 글이에요. 저도 이런 글을 보면서 상당히 좀 고민을 했었고 아마 조만간 필승 라이브 때 코인 예를 들어서 거래소에서 코인을 매수하는 법부터 네, 그리고 송금하는 법, 코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법, 지갑에 예치하는 법, 스테이킹하는 법, 디파이 하는 법, 플레이 투 원 게임을 하는 법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필승 라이브에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제가 필승 라이브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는 전부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좀 세세한 부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빼뜨린 부분이 있어서 총괄적으로 한 번 더 복습 차원에서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신 좋은 마음 멤버분이 계셨습니다. 최근 몇몇 코인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상세히 설명드렸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대화를 나눈 후 약 2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 제 의도를 보다 정확히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였습니다. 조만간 필승 라이브를 통해서 거래소 매수 및 송금부터 시작하여 메타마스크, 팬텀, 테라 등 지갑 활용, 프로젝트 참여 방법까지 싹 다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필승 강의는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만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제 고정관념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참여 중인 프로젝트를 예로 들어드리겠습니다. 필승 멤버분들께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필승! 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글을 보면 자, 필승님 가상화폐를 통한 다양한 시도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장의 큰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것이 배움을 통해 감각적으로 느껴집니다. 최근 P2E, NFT 이런 것들이 단지 유행이 아니라 트렌드가 될 것이라는 걸 물론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기에는 사기다, 말도 안 된다는 다양한 반대의 논리들이 같이 나오지만 결국 바뀌는 흐름을 바꾸지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시기에 가장 빠르게 적응을 하면 큰 기회가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알려주신 것들을 알아보고 공부하며 따라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커뮤니티에 올려주신 유저의 어려움에 대해 몇 가지 의견을 남겨드려봅니다. 단계를 보자면 국내 거래소 가입, 해외 거래소 가입,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송금, 지갑 연동, 서비스 연동 활용 위의 흐름을 보여지는데 처음 접할 때는 1번부터 2번 그리고 3번까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이낸스 UI가 국내 거래소와 좀 달라서 적응이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초급자분들은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자지갑도 종류들이 많고 지갑이 암호화폐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있고 거래소들에 만들어지는 지갑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에이다를 활용한 구메시에서 활용했던 에이다 지갑인 나미월렛 등이 있었고 바이낸스와 연동이 되던 메타마스크가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초보자들이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이 모를 수도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 것들은 해외 거래소 그래서 이렇게 좀 넘기겠습니다. 자, 암호화폐 거래를 바이낸스를 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접근이 쉬울 것 같은데 국내만 하던 분들은 이런 부분이 좀 허들 같아서 의견 드렸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코인 투자자들 90%가 여전히 국내 거래소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 거래소에 한 번이라도 송금을 했던 투자자들은 10%밖에 안 된다는 점이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떻게 쉽게 전달할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승 라이브 때 좀 강의를 해드릴 생각이에요. 항상 진심으로 이런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기에 시장을 먼저 관찰하시고 공부하시고
공유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투자의 큰 항해에서 정말 지도와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열심히 쫓아서 배우겠습니다. 저에겐 투자의 큰 스승이십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영광입니다.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써주신 글을 토대로 강의 구성하겠습니다. 내 큰 패러다임의 시기를 기회로 만들어줄 수 있는 점을 정말 아주 중요한 시기로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정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의 잘 부탁드립니다. 필승! 이렇게 좀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저도 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저는 여전히 P2E라던가 혹은 메타버스 더 나아가서 뭐 디파이 같은 것들, 스테이킹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투자자들의 대부분이 모르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에도 저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내년에 가장 빨리 출시되는 것이 게임 컴퓨터의 게임이라는 점, 이런 것들도 좀 주목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제 계좌를 오픈했어요. 제 주식 계좌를 오픈한 것이고 국내 해외 계좌 전부 다 오픈했습니다. 역시나 굉장히 좀 안정적인 그런 흐름을 내보이고 있고요. 사실 이거 글 써드릴 때에도 좋은마 기분덕의 멤버분들에게 주식 계좌를 공개하였습니다. 2, 3주마다 공개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어수선함에도 계좌 수익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국내 주식은 한 개 기업만이 1.5% 손실 중이고, 딱 한 개 기업만 1.5% 손실 중이고, 나머지는 전부 수익 중입니다. 꾸준히 나아가겠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고, 오늘로써 그 기업이 살짝 올랐고, 수익으로 전환했습니다. 예, 오늘 기준으로 수익 전환했습니다. 국내 주식은 단 한 종목도 손실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전부 다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컴투스 게임빌에 대한 P2E 분석을 좀 해드렸고, P2E 시장이라던가 혹은 코인 시장에 대해서도 같이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